국민 TV 라디오 변정주의 조약도를 청취하고 계시는 전 세계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정주입니다.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라서 대한민국을 통치하기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임기 초반이지만 1년이 10년처럼 느껴지는 피곤한 정권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제 삶이 거짓말처럼 나아지는 경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슈퍼맨이 아닌 이상 한 방에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 후 이명박 정권 5년과 박근혜 정권 1년 만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통령이 우리의 삶을 갑자기 나아지게 할 수는 없지만 갑자기 나빠지게 할 수는 있다는 진실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산소가 부족합니다. 우리 사회가 호흡이 가빠져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는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지만 숨이 가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산소 부족으로 숨통이 조여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사실 제가 매주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오프닝 멘트에 이은 첫 번째 곡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 방송 전날에야 보통 결정을 하고는 하는데 이번 주는 좀 재밌게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뉴스 서영석 이사님 스타일 있잖아요. 되게 진지한 뉴스 후에 정말 얼토당토 않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제목이나 아니면 그런 가사를 가진 노래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곡으로 산소 같은 너 샤이니의 노래를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영석 이사님 스타일 따라해봤는데 여러분께서 좀 귀엽게 봐주셨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게시판에 들어와주고 계신가요? 오케이마리님, 조약돌 청취하러 출첵. 예,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매주 들어와 주셔서 정말 힘이 되고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사도 요한님, 출첵합니다. 점점 갈수록 변진동 선생이 없어지네요. 변년출 화이팅. 예, 이게 떠는 게 없어지질 않아요. 이제 게스트분 모시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면서 좀 제가 들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항상 초반에는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네요. 여기 한소리님도 진동변이라고 올려주셨는데 예, 안 떨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예. 수호천사짱님, 훌륭한 멘트, 나날이 발전하시는 모습 최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피디님이 떨지만 않았으면, 버벅대지만 않았으면 오프닝 잘해왔다고 칭찬해 주실 뻔 했는데 오늘도 떨어가지고 이게 잘 안 됐네요. 네. 경춘선 패선부지님 출첵해 주셨고요. 이른봄님, 저도 출첵해요. 화이팅. 예, 대리기사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예, 여러분들 게시판에 여러 가지 글 올려주시고 출첵해 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뭐 도움은 아니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이 출첵을 안 해주시거나 조회수를 올려주시지 않으시면 PD님한테 자꾸 혼이 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혼나면 또 방송을 못 하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게시판에 자주 들어오시고 많이 들어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프닝에서 민주주의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산소 같은 민주주의가 필요한데 지금 숨이 막힌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산소처럼 우리가 평소에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고민하지 않고 주변에서 그런 개념이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사회가 아마 건강한 사회일 겁니다. 예, 미세먼지로 인해 맑은 공기가 귀해진 한반도의 대기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공안, 독재, 언론장악, 비리 등으로 더럽혀진 오염된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숨쉬기가 답답하고 민주주의가 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귀해진 지 오래입니다. 연극 연출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답답한 순간들이 많아졌어요. 농담으로라도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이 대사가 괜찮을까? 내지는 아주 농담으로, 진짜 농담인데도 야, 이런 장면 만들고 잡혀갈 수도 있잖아. 이런 말들이 되게 부지불식간에 나오고 쉽게 나와요.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가끔은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런 압박을 물리적으로 느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물리적으로 보이는 압력이나 압박보다 더 무서운 건 자기 검열과 체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겉으로는 문화 융성을 들먹이지만 제가 보기엔 그 박근혜가 말하는 문화 융성이라는 것은 일제가 3.1운동 이후에 그 조선 인민을 회유하기 위해 펼친 문화 통치와 성격이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이게 제 생각만은 아닐 것 같아요. 물밑에서는 언론을 장악해서 통제하고 공안정국 만들고 남북관계 경색되게 해놓고 수면 위로는 문화 융성이니 뭐니 하면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드는 두 얼굴을 가진 표리부동한 정권이 바로 박근혜 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의 날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그 행사의 일환으로 대학로에 오셔서 뮤지컬을 하나 보셨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불쾌했습니다. 제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가 그 창작자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악용되고 결국 박근혜 정권의 야욕, 음모, 만행에 어떤 방식으로든 의도하든 의도치 않았든 기여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 정권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명령합니다. 앞으로 공연이 보고 싶으시면 그냥 조용히 예매해서 보시고 돌아가세요. 무대에 올라가서 배우들, 스태프들 뒤에 이렇게 병풍 쳐놓고 국정 홍보할 것이 아니라 진짜 문화를 즐기고 싶으시면 조용히 즐기시고 그걸 자랑하고 싶으시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이렇게 진솔한 리뷰를 담든가 느낌을 담아서 글을 쓰시든지 하시지 그렇게 사진 찍으러 제가 노는 놀이터에 와서 장난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달보기님 출첵합니다. 본방사수.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청라에서님, 와, 변연출 닭에게 내린 명령 대박이에요. 하트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예, 제가 뽑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뽑은 거고, 이 정권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명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얘기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어쨌든, 우리 조합원들, 그리고 우리 조약돌 청취자 여러분들이 뒤에 든든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와우 정구봉님, 정권이 예술을 건드리는 순간 일제 때 문화 통치 시기가 됩니다. 예, 그 예술 정책의 기본이 지원은 하되 관여는 하지 않는 건데 여기는 지원은 안 하면서 자꾸 관여를 하려고 그러거나 지원하는 만큼이라도 관여를 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단지 이번 정권에 들어서 새롭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지난 정권부터 그런 느낌들을 우리 현장에 있는
창작자들은 받았는데 제발 지원하시고 관여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지원을 생색내기로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체부 관계자 여러분. 예, 오케이 마리님 시원하다 해주셨고요. 사도요한님이 구중년 공시생님이시죠? 예, 팁을 받았습니다. 예, 이 문희정 PD님의 특별상 받은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문 PD님도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내가 좋아님 좋아요. 변년칠님의 지금 발언 아주 좋아요. 예, 여러분들의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 마음을 거기다 조금 보태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사도요한님 산소 같은 민주주의에 일조할 것 같은 연예인 이영애 씨. 예, 저는 이분이 우리 사회가 숨쉬는데 지금 대통령 자리에 계신 분보다 수천 배 더 신선한 산소를 제공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 사진을 보는 순간만큼은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요 인터넷을 잘못 눌러서 갑자기 이상한 사진이 나오면 우리는 갑자기 숨이 막히면서 뭔가 아까 먹었던 게 올라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분보다 몇백 배 더 우리 사회에 신선한 산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뾰루트님 딴짓하고 있다가 도움되고자 출첵. 예, 한소리님 산소만 필요한가요? 물도 필요하죠. 물 좀 주소 듣고 싶어요. 예, 물 좀 주소 오늘은 아니겠지만 언젠가 한번 꼭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주님, 어느틈님, 윤양님, 예, 출첵해 주셨고요. 흐흐님, 불쌍해서 출첵합니다. 옛다 출첵. 감사합니다. 예, 엎드려서라도 저를 받고 싶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게시판에 많이 들어와 주시고 또 게시판에는 들어오시지 않으셨지만 여전히 저의 떨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있는 우리 조약돌 청취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게스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음악인도 배우도 아닌 저랑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시고 물론 당연히 훨씬 좋은 작업을 하고 계시는 연출가입니다. 이동선 연출가를 모시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연극하는 이동선이라고 합니다. 네. 형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진짜 우리 감회가 새롭네요. 네, 맨날 만난다 하고 가끔 SNS에서 소통한 지도 꽤 됐죠. 글쎄 네, 그렇죠. 네. 예, 방송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못 뵙던 형님도 보고 사실 우리 연출하는 사람들은 배우나 다른 스태프들은 볼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리고 배우들은 또 배우들끼리 만날 기회도 많아요. 근데 제가 연출이라는 작업 해보니까 연출끼리는 만나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죠? 정주 뭐라고 지금 불러야 되죠, 제가? 마음대로 부르세요. 네. 보통 이제 정주형 이렇게 불러서. 근데 그것도 이상해요. 형님이 저보다 많으신데 나는 그 학교에서 단지 제가 몇 년 먼저 학교를 입학했다는 이유만으로 딴 학교도 다니다 오셨는데 자꾸 그러셔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냥 자꾸 정주영 하셔가지고 참.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약간 위잖아요. 약간인가요? 예, 그렇다고 치죠. 네.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아무튼 보통 네. 호칭을 이제 학형 줄임말로 네. 형형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워낙 익숙해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선후배 관계로 만났잖아요. 저보다 하늘 같은 일의 선배님이시고. 무슨 선배가 하늘인가요? 예. 그래서 네. 예, 그렇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단 얘기죠. 예. 우리 연출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 저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연습실에서 공부하고 느끼고 하고 싶은 얘기는
그나마 조금 잘 하는데 힘드시죠? 근데 사실은 저는 주변에 네. 연극하는 연출들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정주 형이 예. 노시는 물이 예. 조금 달라져서 저를 못 만나는 게 아닐까. 아,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제가 불러주세요. 불러주신 적도 있어요. 사실은 몇 번, 그죠? 네, 네, 그러네요. 대화가. 네. 예. 말씀하시죠. 예.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연극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보니까 그 자료를 받았어요. 근데 남자 배우만 나와서 네, 엄청 고민했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제 입장에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떡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 작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긴 뭐하지만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 또 본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이동선 연출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 조약돌 청취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세상에 연극 연출하는 사람은 변정주밖에 없는 걸로 알고 계시는 것도 안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 사실 훌륭한 연출가가 많이 있다는 걸 소개도 해드리고 싶고 또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또 작품 소개하면서 연출가도 좀 오늘 이 방송을 시작으로 좀 모셔서 얘기를 많이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욕심은 좀 제쳐놓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생방송 처음이라고 하셨죠? 네. 네. 저희 머리에 털 나고 처음입니다. 네. 저도 작년 4월에 처음 하고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불안해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보다는. 아니 사실은요. 네. 제가 지금 감기 몸살에 좀 시달리고 있어서 네, 맞아요. 양해를 좀 구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제정신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니신가요?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여러분. 네. 여러분들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도 저도 살짝 왔다 갔는데 되게 많은 분들 제 연습하는 연습실에도 감기가 돌고 있고 그래서 게다가 미세먼지가 되게 심각하다고 하네요. 저는 둔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떤 작업들을 해오셨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대학로에서 연극 연출을 하고 있고요. 네. 작품들은 글쎄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특별한 작품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네. 뮤지컬 쪽으로도 작업을 하고 있어서요. 네. 혹시 스릴미라고 하는 작품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릴미라는 굉장히 좋은 작품 있고요. 또 네, 극단에서 또 작품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극단 작업으로는 교회 오빠. 네. 그리고 이것도 제목이 조금 어려운데요. 엘리 머시너리라는 네. 이름의 작품이라든가 더 포토. 네.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인 데모크라시 네. 이런 작품들을 연출해 왔습니다. 예, 저는 형님 하신 작업 중에 아주 오래전에 교회 오빠라는 작품을 봤었고 한 2년 전쯤에 더 포토라는 공연을 봤었고 데모크라시는 안타깝게도 작년인가 했었죠. 그때는 못 봤는데 사실 교회 오빠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정확한 내용은 기억 안 나고 사실 큰 덩어리만 기억이 나는데 그게 각 일제시대, 조선시대 말부터 교회 오빠라는 어떤 상징적인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시대별로. 그거를 너무너무 재밌게 이렇게 그려낸 작품이었는데 그 교회 오빠라는 작품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예, 갑자기 교회 오빠 얘기를. 예, 교회 오빠라는 작품은요, 지강숙 작가의 작품이고, 네. 약간, 뭐라고 해야 할까요? 10대 후반의 소녀, 네. 주인공 이름은 이제 제이라고 여기서는 네. 부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제2의 시대를 뛰어넘는 교회 오빠에 대한 열렬한 사모의 정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오빠라는 게 이거 저의 개인적인 표현이지만 어떤 사랑의 상징이 아닐까. 제가 기억하는 게 틀리면은 혹시 수정을 해주세요. 네. 일제 시대, 구한말 그때 교회 오빠는 이렇게 진보적인 지식인이고 되게 이렇게 막 양복도 입고 그리고 동경의 대상인 교회 오빠도 나왔던 것 같고. 네. 또 중간엔 잘 기억 안 나는데 최근에 와서는 막 이렇게 여성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고자 하는 조금 이렇게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랑에 굶주린 교회 오빠들도 나오고 그랬죠. 뭐 여기서 이제 그 교회가 예. 배경이 돼 있는 거일 것 같고요. 사실은 그 모든 소녀들, 예. 소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 어떻게 생각하면 소녀의 마음속에 있다기보다는 교회의 오빠가 되고 싶어하는 모든 남성들의 마음이 투영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교회 특정한 교회 오빠라기보다는 네. 그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의 어떤 소녀의 눈에 비친 어떤 그 당대 시대의 오빠들, 시대의 오빠들. 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기억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예. 이게 전체 한 3막 정도로 구성이 돼 있는데 네. 첫째 막에서는 일제 시대 중에 네. 그 배경이 특히 이제 3.1운동이 네. 배경이 돼서 이 일제 순사들의 눈을 피해서 그 일종의 당대 그 운동이죠. 3.1운동을 참여하고 있었던 정민이라는 오빠. 예. 예, 이 이름이 뒤로도 계속 가게 되는데 네. 그 오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 시대를 건너뛰어서 이 막에서는 이제 4.19를 배경으로 네. 했어요. 1960년에. 그때 이제 수배를 네. 당해서 쫓겨다니고 있었던 네. 수배 중인 교회 오빠에 대한 멋진 오빠죠. 운동권 오빠. 그렇죠. 그 복학생 오빠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네. 그 야상과 기타를 들고 다니는 네. 그런 낭만도 오빠죠. 있고.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산막에 가서는 사실은 배경 자체가 2002년 월드컵으로 네. 넘어가게 돼요. 네. 그때는 이제 사실은 그런 멋진 오빠의 어떤 그림이라기보다는 네. 굉장히 사랑하는 어떤 아가씨의 선택을 못 받고 있는 네. 어떤 면에서는 좀 찌질하기도 하고 네. 우리와 좀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 네. 오빠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되게 좋아해요. 재밌어서 어렸을 때 다니기도 했고. 근데 이게 사람이 역시 작품은 다 자기 방식대로 보나 봐요. 저는 다 사랑 얘기로 느껴졌고, 그게 이제 특히 일제시대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친 가장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사랑의 대중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예, 예. 예수님도 다 그런 말씀 항상 하시고 그러셨으니까. 그랬는데 그런 거를, 무겁지 않고 재밌게 그려낸 작품이어서 오랫동안, 정확하게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래된 작품이라, 오랫동안 이렇게 뇌리에 남아있고 재미있었던 작품이에요. 그 작품을 다시 공연할 생각은 없어요? 요새 하면은 더 훨씬 우리 교회들이 이슈를 많이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최근에. 목사님들도 그러시고, 옛날에는 그분들도 다 교회 오빠셨을 텐데, 다시 공연하실 생각은 없어요. 아니, 항상 다시 공연하고 싶어 하잖아요. 모든 연출들이 네, 자기 네. 했던. 혹시 정주영이 연출을 하시겠다? 아니요. 저는 보고 싶어요. 출연도 가능합니다. 출연이요? 근데 제가 연기를 못하니까. 마음만은 굴뚝 같습니다. 네,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재작년에 더 포토라는 작품도 봤는데, 제가 잘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따가 소개해드릴 연극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다큐멘터리성이라고 그럴까요? 연극이라는 게 사실은 허구를 다루고, 허구의 상상력이 더해져서 더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잘 구성해서 관객들을 이 극 속으로 빠져들게 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있는 반면에 그 더 포토도 그렇고 이따가 소개해드릴 데모크라시라는 작품도 그렇고 그런 픽션이라기보다는 어떤 연극으로 하기 어려운 어떤 다큐멘터리성 이런 단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이렇게 실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관심사가 조금 이동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이제 드라마 하면 TV 드라마를 이제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어떤 사회 인물들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어떤 전형성을 뽑아내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좀 비춰보게 하는 그 안에 이제 몰입하게 하고 빠져들게 하면서 작업들을 이제 보통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뭐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일종의 이제 그런 것들 장르 연극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떤 시대를 거치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받아온 그러면서 완성되어 온 어떤 형식들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몰입을 전제로 한 이런 드라마 형식들 그 구조들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역시 굉장히 훌륭한 연극이고 좋지만 이제 요즘에 제 관심사 중에 하나는 한 축으로는 그런 몰입을 전제로 한 어떤 작품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삶의 방식들도 훨씬 더 이렇게 그 지형도도 확장이 됐고 연극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도 확장이 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각자 이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극하는 사람만이 연극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연극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론들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도 연출로서 그런 관점의 실험들을 해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작품, 그러니까 뭐 작년에 공연하셨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준비하시고 있는 작품이 있으시죠?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데모크라시라는 작품이요. 제목이 민주주의네요. 그렇죠. 간단하게 세죠.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뭐 이 작품은요. 데모크라시라는 이제 굉장히 직접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당위성들 이런 것들 노래하는 작품이라기보다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독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1969년부터 74년까지 있었던 실제 사건을 따라가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독일 수상이 그쪽은 이제 저희하고는 다르게 내각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호칭보다 이제 수상이라고 저희가 계속 앞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총리 지금은 총리 총리라고도 칭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총리라고 많이 부르게 됐죠. 네, 아무튼 독일의 가장 오래된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3인당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 3인당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쪽에 이제 보수당에게 밀리게 되면서 상당 기간 동안 집권을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대연정의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기존의 보수당과의 어떤 연합의 과정을 거쳐서 정권을 창출하게 되는 그 시점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때 이제 수상이 유명한 빌리 브란트라는 수상이고요. 그 사람이 집권하게 되는 1969년부터 해서 74년에 어떤 스캔들로 인해서 이제 사임하게 되는 그 지점까지 따라가는 작품이에요. 그거를 동독의 간첩의 시선을 통해서 지켜보는 뭐 작품이라고 우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영화 타인의 삶 OST 중에서 HGWXX-7 제목이 이렇게 돼 있나요? 네, 뭐 이번에 고르면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 골라주셨는데 이 음악을 가지고 나와주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뭐
우선은 뭐 우리 정주영이 고르라고 해서 네. 찾다 보니까 이제 네. 저도 오래 전에 봤던 영화고요. 네. 굉장히 감명 있게 봤었는데 네. 저희 작품하고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음악 듣기 전에 이제 간첩이 시선으로 바라보는 네. 뭐 이야기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제 이 타인의 삶이라는 작품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동독 지역에 있었던 그 비밀 경찰 네. 이름이 비즐러였던가요? 정확하게 네. 기억은 안 나는데 저도 기억은 안 납니다. 그 동독 비밀 경찰이 그 동독 지역에 있었던 유명한 극작가하고 네. 그 사람의 와이프인 이제 여배우 네. 역할로 기억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계속 감청하고 네. 이 사람들이 딴짓을 하지 않는지 네. 그 체제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지 이제 감시하는 게 네. 주된 내용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가고 네. 오히려 그 사람들의 삶에 감동을 받나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뭐 일종의 그렇게 네. 이제 네.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막상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장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네. 그 일종의 노바디죠. 그 무너진 상태에서 굉장히 특별한 지위를 비밀 경찰로서 누렸던 사람이 굉장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 삶 자체를 네. 받아들이는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저희 작품 데모크라시에 등장하는 간첩 긴터기욤이라는 이름의 간첩인 네네. 예, 예. 일종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고정 간첩이죠. 네. 그러니까 서독 지역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간첩으로 생활을 하면서 네.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다른 기회들을 보고 있는 네. 뭐 10년, 20년 이렇게 살아가면서 네. 이제 정보를 캐게 되는 그런 어떤 긴터기욤이나 간첩의 어떤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지점이 있어서 네. 이 음악을 네네. 골라오셨단 말씀 네, 들었습니다. 예, 데모크라시 이 연극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아까 이야기하다가 좀 끊긴 것 같은데. 예. 네, 뭐 이 작품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빌리 브란트라는 유명한 수상이 69년에 이제 수상으로 네. 선출되고 아마 제가 아는 가장 유명한 이벤트는 그러니까 사건은 그 폴란드인가요? 그 유태인 아우슈비츠인가? 거기 가가지고 추모비에 유태인 학살 추모비에 네, 굉장히 멋진 사진이 있죠. 네, 무릎을 꿇던 네. 필살에 무릎 꿇기를 하던 그 사진이 네. 굉장히 유명. 최근에도 아마 저희 독도 문제하고 연결돼가지고 네. 좀 화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예, 바로 그 수상에 대한 얘기죠. 네. 그 수상을 이제 옆에서 보자 하면서 네. 최측근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네. 굉장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극적인 과정을 담고 있는고요. 결국 또 이 간첩 그 긴터기욤이 예, 기욤. 발각되면서 이게 빌미 삼아져서 사임하게 되는 74년도에 예. 이런 그 사건을 그야말로 굉장히 세밀하게 쫓아가는 네. 일종의 다큐 드라마적인 네. 이런 형식을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제가 그 보도자료 내용을 살짝 봤는데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할 수도 있는 이야기잖아요. 한 간첩이 그렇죠. 뭐라 그럴까요? 그 적대 국가에 그 침투해서 수십 년간 적응을 하면서 결국은 이 권력의 정점의 최측근까지 올라가서 그 정보를 빼내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스토리인데 굉장히 극적이죠. 예. 근데 그렇게 풀어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다큐멘터리적인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극적의 리듬의 변화보다는 그 다큐멘터리적인 표현으로 이 연극이 진행된다고 본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일반적인 드라마라면 이거를 굉장히 극화를 시켰겠죠. 네. 감정의 고저 뭐 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극적인 반전 네.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진행을 했을 텐데요. 네. 이 작품의 작가가 뭐 다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이클 프레인이라는 네. 유명한 연극의 극작가인데 네. 이 사람은 이런 간첩의 시선들을 이렇게 극적으로 극화시킨다기보다는
세밀하게 그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관찰하고 네. 지켜보면서 이들 사이에 어떻게 생각들이 달라지는가를 좀 지켜보는 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관찰자 시선으로 뭐 어떤 과잉된 감정들을 자제하고 네. 계속 이 사람들의 시선들을 쫓아가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어서 네. 마치 어떤 면에서는 드라이하게 표현하자면 작품 자체에 갖고 있는 색깔 자체는 실제 사건들을 기록된 문서를 읽는 것처럼 네. 그 사건 자체를 쭉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쓰여진 희곡 자체는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것들을 극화하는 과정에서 배우들하고 여러 스태프들하고 고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네. 작품이었습니다. 아까 타인의 삶 영화 타인의 삶 이야기도 하셨지만 사실 타인의 삶도 그 동독의 그 비밀 경찰의 그 그렇죠. 시선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사람 그 관찰하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내적 변화가 일종의 드라마로 이제 뼈대가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데 이 작품도 뭐 비슷한가요? 뭐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고 네. 자기 감정 자체를 사실은 간첩으로서 고정 간첩으로서 침투한 사람이 뭐 어떤 극적인 계기가 있지 않는 한은 자신의 신념을 접거나 네. 뭐 이러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네. 이 작품 역시 자기 신념을 가지고 고정간첩으로 침투해서 생활을 하면서 그것들을 지켜보면서 자기도 자기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모르게 되는 어떤 상황들. 오히려 이거는 뭐 낮과 밤의 얘기라기보다는 낮과 밤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있는 어떤 회색 지역에 대한 어떤 순간들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형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은 그게 더 뭐라 그럴까요? 리얼한 거고 사실적인 상황이죠. 뭐 우리나라에 고정 간첩이 있는지 모르겠고 사실 그런 고정 간첩들이 겪는 뭐라 그럴까요? 애환 그런 걸 다룬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영화 뭐 간첩 리철진인가 그런 영화도 본 것 같고 최근에도 무슨 영화가 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은밀하게 위대하게인가? 혹시 아세요? 하여튼 네네. 예, 이렇게 잘 모르겠네요. 오래 저쪽 사회에 반대쪽 사회에서 살면서 겪는 변화를 코믹하게 그려내기도 하고 또 타인의 삶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그려내기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정말 그것보다는 어쩌면 이 연극 데모크라시에서 표현하고 있는 방식 자체가 더 사실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 말씀을 들으니까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드라이하기만 하고 그렇게 네. 무대에서 네. 근데 정정도 잘 아시겠지만 네. 연극이라는 장르의 속성상 네. 영화처럼 관조만 해서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사안일수록 더 극적으로 예. 무대에서 그러니까 무대화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변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관객을 잡아 당기는 드라마보다 이렇게 어떤 때는 그게 관객들을 더 집중하게 하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여서 사실 저는 연극을 만들 때 저도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제가 생각한 대로 관객들이 봐주지도 않고 또 제가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어떤 작품에 그 관객들이 푹 빠져들기도 하고 뭐 일례로 저도 필로우맨 같은 작품에서 그것도 굉장히 긴 시간 이것도 좀 길다 그러셨죠. 그걸 관객들이 좋아할 수 있으리라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작품은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서 재밌게 해도 관객이 별로 재미없어 하고 그 관객의 마음은 정말 여자의 마음보다 더 알 수 없는 게 관객의 마음이지 않을까. 네. 그렇죠. 지금 너무 진지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걸 좀
근데 아니, 이게 근데 우리 사실 연출하는 사람 둘이 나오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 그만할까요? 사실은 그 얘기를 꺼낸 거는 네. 좀 고민이 돼서요. 네. 그러니까 제가 타인의 삶이라는 곡을 소개시켜드리고 네. 또 이제 그런 다큐 드라마적인 형식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네. 작품 자체가 굉장히 진중하고 네. 뭐 무겁고 네. 보기에 그러실 것 같다는 착각을 좀 네. 하실 수도 있어서 네. 사실은 연출로서 제가 지금 이번 프로덕션이 갖고 있는 고민은 사실 그것과는 좀 정반대거든요. 네. 이번에 새로운 그 배우가 참여하기도 하고 이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뀐 것도 있지만 네. 이건 너무 좀 코믹하게 풀어지는 게 아닌가 그 싶어서 정도로. 네. 사실 그게 걱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뭐 오해 지금 우리의 대화를 듣고 또 나름대로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연극에 대해서 상상을 하실 텐데 네. 그게 오해인지 이해인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죠. 극장에 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3월 6일부터라고 하셨나요? 네, 3월 6일부터 23일까지 대학로에 있는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네. 공연이 올라갑니다. 네. 지금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게시판에 난리가 났는데 우리 때문에 난리가 난 게 아니고 북한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4발 발사했다고 하네요. 이거 속보인가요? 오후 5시. 오후에 그렇구나. 해상으로. 네. 이런 일이 있었네요. 저 시생님께서 빌리 브란트 총리 그 유명한 그 아우슈비츠 뭐라고요?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총리의 사진도 올려주셨고요. 예. 2.5님, 변년칠님 목소리 오랜만에 듣네요. 여시간 때 애들 재우느라 잘 못 듣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침침해가지고. 문마마 웃음소리도 왠지 밤에 들으니 정겹고, 예, 많이 게시판에 들어와주고 계신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데모크라시라는 작품을 연출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본 것 같은데 뭐 어떤 계기로 이 민주주의라는 거창한 제목의 연극을 연출을 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사실 그렇게 물어봐 주시니까 조금 부끄러운 면도 있는데요. 네. 많은 이제 연극쟁이들이 네. 연극 연출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이제 새롭게 연출할 수 있는 작품을 찾잖아요. 네. 저도 그 과정 중에서 만난 작품이었고요. 네. 개인적으로 마이클 프레인이라는 작가의 요 전작 코펜하겐이라는 네.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 작품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 작품을 연출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놓치게 됐었고 네. 그 다음으로 이 작가가 어떤 작품을 썼나 찾아보다가 네. 데모크라시라는 작품을 맡게 됐어요. 네.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번역을 시작하고 네. 관심을 두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처음에 번역하면서 도대체 이게 뭐에 대한 얘기고 어떤 얘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저도 뭐 국사와 세계사를 열심히 공부한 세대가 못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세계사에 대한 독일 현대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이기도 했었고 네. 특히 이제 정치 정당사 독일에 네. 뭐 이런 기본적으로 배경이 되는 지식들이 필요한 작품이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이 10명이나 되는 어떤 정치인들이 시공간을 막 건너뛰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서는 사실 딱히 이게 어떤 동독과 서독과 분단된 상황에서 벌어진 이야기라는 어떤 소재적인 면 네. 말고는 크게 이렇게 끌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작품을 좀 묵혀놨었는데 네. 뭐 아무래도 계기가 됐던 게 네.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시는 그 시점이 저한테도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시간들이 아마 저희한테도 많은 분들한테 어떤 의미 있는 분기점이 되는 어떤 지점일 것 같은데 네. 저 역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이 데모크라시라는 작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됐었고요. 네. 이걸 무대화 시켜야겠구나라는 네.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이 데모크라시라는 작품, 사실 독일과 한국
그러니까 한반도 독일이라는 분단이 되었다가 이제 지금은 통일이 된 독일이라는 국가와 지금 남한과 북한을 포함한 이 한반도가 사실 유사한 역사적 맥락도 굉장히 많고 또 굉장히 다르기도 한데 이 데모크라시 이거 독일 작품은 아니죠? 네, 뭐 독일 이야기인데 예, 영국의 극작가가 쓴 이야기. 얘기죠. 네, 근데 이 독일의 아까 60년대 후반부터 74년까지 이루어지는 어떤 정치적인 맥락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한테 이 작품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이렇게 계속 진지해져도 괜찮은 건가요? 네, 우리 조합원님들은 굉장히 진지하십니다. 사실은 연출가 입장에서는 공연을 한번 봐주시고 네. 그 안에서 느끼시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제가 네. 이 작품을 어떻게 봐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이렇게 이런 저희 연극 장르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일 텐데요. 네. 그래도 뭐 우리 선배님이 아이고 답을 요구하셨으니까. 네네. 글쎄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현대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정치사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하게도 이 당시에 거쳤던 과정들이 우리가 지난 문민정부부터 해가지고 10년 동안 겪었던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기 이 시기에 겪었던 일들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담고 있어요. 네. 일종의 평행우주처럼 당시에 겪었던 독일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건들과 저희가 겪었던 사건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전개된다는 게 제가 작품을 번역하고 준비하고 올리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놀랐던 지점들이고요. 빌리 브란트인가요? 빌리 브란트 총리도 제가 알기로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 맞나요? 동방 정책?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동방 정책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네. 그러면 정확하게 신동방 정책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를 칼럼인지 어디 뭐 역사책인지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 탄핵된 건가요? 이분도? 예, 중간에 굉장히 유사하게 탄핵당하는 과정이 있어요. 보수 야당이 반발을 해가지고 탄핵을 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되게 압축적으로 이건 한 5년간의 이야기인데 우리 민주정부 10년에 있었던 일들이 압축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네요. 그게 저는 최근에 제가 90년대 중반 제가 대학생일 때는 사실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큰 매력을 못 느꼈어요. 제가 뭐 대학교 1, 2학년 때 유럽 여행도 이렇게 배낭 메고 가고 그래서 이제 피상적으로나마 그 사회를 이렇게 경험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오히려 프랑스나 뭐 북유럽이나 이런 쪽의 나라들이 훨씬 매력적이고 뭐 정치 사회적으로 독일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2000년대 중반 이후 오면서 그게 이렇게 역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도 그다음 심지어 예술적으로도 굉장히 독일이라는 사회가 진보적이고 그다음 일종의 모범적이고 뭐 원전 문제만 해도 그렇고요. 그다음 경제도 그렇고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우리 연극을 공부하다 보면 뭐 어느 막 깊이 있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막 스터디를 하잖아요. 이 작품을 위해서 스터디를 하신 연출자의 입장에서 독일 사회가 우리가 뭐 이렇게 따라야 될 전범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힘이 생겨서 이렇게 뭐
과거사에 대한 사과도 있었고, 그다음 정치, 문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유럽을 리드하고 전 세계를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뭐 예상 미리 질문했던 내용은 아닌데, 질문 드렸던 내용은 아닌데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근데 저도 굉장히 독일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되는 계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일이라는 나라는 보통 나라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커다란 두 번의 전쟁,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모두 다 일으키고, 네. 그리고 모두 다 패망하고, 네. 그리고 나서 그 긴 시간을 거쳐서 지금 EU를 이끄는 가장 그 앞에 선 나라가 됐고, 네. 굉장히 중요한 축이잖아요. 네. 그런 위치까지 오게 된 게 과연 어떤 힘 때문인가,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지점이고, 네. 사실은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이 문제에 대하면.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었어요. 어차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작품을 통해서 비춰보게 되는 거는, 네. 생각해보게 되는 거는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생적인 정당의 역사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깊이? 네. 여기 빌리 브란트가 수상이 됐던 어떤 3인당, 에스페데라고 하죠. 3인당이 뭐 사회민주당. 네. 의 약자죠. 네. 그게 거의 뭐 만들어진 게 1869년 정도라고 얘기하니까 네. 지금으로 치면 150년 정도. 1800. 저 네. 헷갈렸어요. 1969년으로. 예. 예. 빌리 브란트가 된 게 이제 100년 만에 예, 된 거라 그 정도의 정당 역사가 오래되기도 했던 네. 그러니까 노동자가 최초의 자기 욕구를 가지고 정당을 세웠던 유럽에서도 가장 오래된 정당이기 때문에 네. 그런 역사적인 차이에서 오는 분명히 깊이가 다를 것 같고요. 네. 역사적인 경험들. 근데 이제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거는 빌리 브란트가 사임하고 나서 74년에 스캔들 때문에 사임을 하고 나서 89년, 90년에 통독되기 네. 전까지 네. 재미있는 것들은 그 보수당이라고 불렀던 이런 당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연계성들을 가지고 동방 정책의 어떤 일환들을 끌고 나갔던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 새누리당 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큰 틀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 정말로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센 애가 힘 약한 애를 좀 강압적으로 찍어 눌러서 데리고 가려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독일의 통일이 되는 과정, 그러니까 그 전부터의 과정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지금 우리 사회에 대해서 진지하게 바라보시는 이동선 연출님께서 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진지하게. 이건 시사방송이 아닌데. 저는 큰 틀에서. 큰 틀에서.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저도 느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과거에 대한 어떤 청산들, 네. 문제들이 결정적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과거의 실수들에 대해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만들어 놓는 안전장치들,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철저한 것 같아요. 독일 사람들의 네. 어떤 기질들. 다시는 나치와, 히틀러와 같은 파시즘이 다시, 나타나서는 안 된다. 나타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들이 법제화 시켜놓은 지점이라든가, 네. 무의식적으로 자기 검열을 하는 지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철저한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랑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이게 뭐 저도 이제 전혀 전문가가 아니고 역사에 무지한 사람으로서 그냥 언론 보도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적 지식만 갖고 봤을 때도 이 반성하는 자와 반성하지 않는 자의 그게 만약에 사람이라면 그 국가가 그 사회가 사람이라면 그 인격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거의 차이가 지금 우리가 꼭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뭐 국가라는 거 별로 크게 애국심도 없고 생각도 잘 안 하는데 그 독일이라는 인물하고 일본이라는 인물이 있다면 인격의 차이가 너무 극심한 것 같아서 참 근데 우리는 그 일본이란 나라의 바로 옆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살고 있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뭐 조심스럽지만 네. 어떤 민족적인 기질의 차이라고만 보면 네. 조금 이렇게 일본 분들 물론 양심적인 그렇죠. 분들도 많이 계시기 그럼요. 때문에 좀 미안한 얘기가 될 것 같고 역사적인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유럽 한가운데서 분단이 됐었던 독일과 네. 이 동방의 소련 밑에 어떤 딸려 있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 네. 거기에 그 소련과 미국의 어떤 양대 강국만 자리했던 공간하고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4대 강국들이 모여가지고 있었던 분단.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지형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이들은 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일본이란 나라, 독일이란 나라를 인격체로 말씀드린 건 저희 청취자 여러분 비유였습니다. 아마 거기서 정치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부 좀 못된 분들, 제가, 무지해가지고, 만약에 기분이 나쁘신 일본인 청취자 여러분, 독일인 청취자 여러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변정주의 조약도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밴드 U2의 원과, 김광석의 타는 목마름으로. 이 두 곡 역시 이동선 연출님께서 직접 선곡하셔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곡은 어떤 이유로, 들려드리고 싶었나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고요. 우선 뭐 어떤 의미를 따지기 이전에 왠지 데모크라시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계속 맴돌았던 것 같아요. 이 두 곡이요? 아니요. 원이라는 유튜의 원. 노래가 맴돌았던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왜 그랬을까 제가. 네. 근데 원이라고 하니까 쉽게 우리 모두는 뭐 하나가 돼야 되고 뭐 이런 의미로 네.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가사를 찬찬히 보다 보면은 뭐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지만 각자 우리는 또 서로 달라. 네. 그렇죠. 네. 우리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주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하나야. 뭐 이런 하나이면서도 서로 다른 서로 다르면서도 하나일 수밖에 없는 우리 어떤 삶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점들이 무의식적인 층위에서 저를 좀 자극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다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야 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원래 하나지만 우리는 사실 다 달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우리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부는 우리는 하나여야 해를 주장하는 쪽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이제는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연극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가치가 있고 이 사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의 역할이 있겠지만 이동선 연출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연극의 사회적 역할이나 기능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굉장히 숙연해지는 시간들의 연습인데요. 저는 엔터테이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의미는 어차피 사후적으로 저희가 찾고 붙이고 저희가 살아가고 싶은 방향으로 설정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분명히 연극은 위안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일 수 있고 이런 모든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의미를 규정하기 전에.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의미를 덧붙이고 수 있다면 제가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뭐 모든 예술 행위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연극은 일종의 그 시대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네. 조건들이 변하는 것들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리터머스 종이처럼 네. 그런 부분들을 사회의 어떤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네.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장르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데모크라시는 그런 작품이겠죠? 당연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제가 작년에도 보고 싶었는데 또 먹고 사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못 봤고, 이번에는 이렇게 작품을 제 방송에서 소개도 하고 했으니 꼭 보러 가기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꼭 예, 오시는 건가요? 꼭 갑니다. 네. 조합원증 들고 가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국민TV 조합원들께 특별히 할인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까 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방송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방송을 해봤으니까. 할인은 당연히 해드려야죠. 예, 이런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TV 조합원증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밑에 지하 카페에 가시면 성함과 전화번호 뒷자리만 주시면 즉시 확인을 하고 국민TV 조합원증을 발급해 주세요. 그거를 매표소에 제출하시면 우리 국민TV 조합원 여러분께는 50%의 할인 혜택을 드리신다고 합니다. 예. 동반 1인까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아까 기획팀에 아직 문의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지르기로 했습니다. 3월 6일부터 14일까지 대학로에 있는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연극 데모크라시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가장 많은 조합원들이 가시는 날 저랑 문 PD님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스케줄을 짜보겠습니다. 예. 누구한테요? 23일까지라고요? 네. 예.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립니다. 3월 6일부터 14일까지 50% 조합원증이 있으면 할인이 가능합니다. 전체 공연은 3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입니다. 23일까지입니다. 네, 이게 생방송이 어려워요. 네. 잘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너무 못해가지고. 내가 다시 듣기를 옛날에 게스트로 나갈 땐 사실 여러 번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 들으면 못 듣겠더라고요. 자, 국민TV에 원래 관심이 있으셨나요?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네. 당연히. 우리 국민TV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국민TV에 바라는 점은 없고요. 네. 오히려 국민TV가 가고 있는 길을 제가 더 열심히 따라갈 수 있도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너무나 잘하고 계셔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나와주시고 좋은 말씀 들려주시고 또 좋은 연극 만들어주시고 소개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작품이 있으면 나와주실 수 있으시죠? 네, 언제든 불러만 주십시오. 좀 다르신데 진짜 약속하셨습니다. 예. 여기 오면은 정주영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아니어도 제가 꼭 공연장에 가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밖에도 또 다르게 만나서 우리 같이 얘기하고 놀 수 있는 시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약돌 청취자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다음 주에 또 다른 게스트분 모시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